사흘째 아침에 무역이 침상에서 일어났다. 소리가 아직 옆에 있었다. 침을 빼며 말했다. 경맥 잔해의 손상이 이전보다 심하다고. 천둥울림을 다시 쓰면 잔해가 완전히 부서질 수 있다고. 잔해가 부서지면 사자후를 쓸 경로 자체가 사라진다고. 사자후를 잃는다는 뜻이었다. 무역이 물었다. 방법이 없느냐고. 소리가 한참을 생각한 뒤 답했다. 천둥울림의 반동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반동 자체가 없는 울림을 쓸 수 있다면 그것이 가능한지 소리는 몰랐다. 의원이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다. 무공의 영역이었다. 무역은 거지의 꿈을 떠올렸다. 울림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시작하는 것이라고. 내 안에 이미 있다고. 비전의 각인에 남아있는 마지막 이름. 태어포효. 큰 비어있음의 포효. 이름 자체가 지침이었다. 무역이 무림맹의 수련장에서 수련을 시작했다. 혼자였다. 세아가 경비를 서고 소리가 약을 준비했다. 속울림은 몸 안에서 울린다. 바람울림은 밖으로 보낸다. 산울림은 사방으로 퍼뜨린다. 천둥울림은 적의 안에서 울린다. 태어포효는 무엇인가? 비전의 각인을 더듬었다. 각인의 마지막 부분에 희미한 글이 남아있었다. 울림을 비워라. 형태를 버려라. 의지만 남겨라. 울림을 비운다. 소리를 내지 않으면서 울리는 것. 형태가 있는 울림은 경맥 잔해를 지나면서 반동을 일으킨다. 울림에 형태가 없다면 잔해를 인식하지 않는다. 벽이 있어도 벽을 인식하지 않는 물. 형태 없는 울림. 무역이 첫 시도를 했다. 바람울림을 만들되 진동의 형태를 의도적으로 해체했다. 파동의 규칙적 리듬을 깨뜨렸다. 진동을 불규칙하게 만들자 울림이 사라졌다. 당연했다. 규칙이 없으면 울림이 아니었다. 울림은 규칙적 진동이니까. 둘째 날 발상을 바꾸었다. 울림의 형태를 깨는 것이 아니라 울림의 형태가 만들어지기 전 단계에 머무는 것은 어떤가. 진동이 시작되기 직전의 상태. 의지만 있고 울림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순간. 그 순간을 유지하면서 적에게 보내는 것. 무역이 시도했다. 단전에서 울림이 시작되려 하는 순간 의도적으로 멈추었다. 울림이 태어나기 직전에 가두었다. 형태가 없는 의지의 덩어리가 가슴에 머물렀다. 뜨거웠다. 폭발하려는 것을 억누르는 것 같았다. 그 의지의 덩어리를 밖으로 보내려 했다. 보내는 순간 형태가 만들어지면서 바람울림이 되어버렸다. 실패. 형태 없이 보내는 것이 불가능했다. 보내는 행위 자체가 형태를 만들었다. 셋째 날 무역은 생각했다. 보내는 것이 아니라면, 보내지 않으면서 도달하는 것이라면. 모순이었으나 거지의 가르침은 언제나 모순 속에 답이 있었다. 소리가 물을 가져왔을 때 무역에게 핵심적인 비유가 떠올랐다. 소리가 약사발을 놓는 순간 약사발에 물이 출렁였다. 물이 출렁인 것은 소리가 물을 출렁이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약사발을 놓았을 뿐인데 물이 스스로 출렁인 것이었다. 의도하지 않은 울림. 태어포효는 울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세상에 놓는 것이었다. 놓으면 세상이 스스로 울리는 것이었다. 무역이 울리는 것이 아니라 무역의 의지에 반응하여 세상이 울리는 것. 무역이 다시 시도했다. 단전에서 의지를 만들었다. 울림으로 바꾸지 않았다. 의지 그대로 놓았다. 놓는다. 보내는 것이 아니라 놓는다. 손을 벌려 떨어뜨리듯 수련장의 공기가 변했다. 소리가 나지 않았다. 진동도 없었다. 그러나 수련장에 나무 인형이 갈라졌다. 안에서부터 쪼개졌다.
밖에서 충격이 온 것이 아니라 나무 자체가 울림을 일으켜 자기 내부에서 깨진 것이었다. 태어포효의 문턱이었다. 무역이 쓰러지지 않았다. 코피가 나지 않았다. 내장이 경련하지 않았다. 반동이 없었다. 울림의 형태가 없었으니 경맥 잔해가 반응하지 않았다. 벽을 인식하지 않는 물이 벽을 통과하듯 형태없는 의지가 잔해를 지나갔다. 소리가 무역의 맥을 짚었다. 놀랐다. 내장 손상이 없다고. 경맥 잔해의 추가 손상이 없다고. 이전의 모든 단계에서 반동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반동이 제로라고. 소리의 눈이 커졌다. 이것이 가능한지 의사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무역이 웃었다. 처음으로 웃었다. 이 연재에서 무역이 진심으로 웃은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다. 거지가 남긴 비전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진 순간이었다. 경맥이 파괴된 몸이기에 가능한 경지. 연한 경맥이 있으면 의지가 경맥의 형태에 묶이지만 경맥이 없으니 의지가 형태 없이 흐를 수 있었다. 폐인이기에 열리는 문. 그러나 아직 완성이 아니었다. 문턱에 발을 올린 것이었다. 나무 인형은 깨졌으나 사람에게 쓸 수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교주에게 쓸 수 있는 수준이 되려면 더 많은 수련이 필요했다. 그러나 시간이 없었다. 한도율이 수련장에 왔다. 연합군이 편성되었다고. 무인맹 무인 300명, 주변 정파, 문파에서 온 100명, 총 400명이라고. 혈교의 대군이 천악산으로 후퇴했으니 지금이 기회라고. 이틀 뒤 천악산을 향해 행군을 시작한다고. 무인맹이 전쟁 준비에 들어갔다. 연무장에서 무인들이 합동 수련을 했다. 진막이 혈교의 전술과 약점을 알려주었다. 혈교는 밀폐 진영을 즐겨 쓴다고. 진영 앞줄에 방패병, 뒷줄에 혈공 사용자가 서는 구조라고. 방패병을 뚫지 못하면 혈공에 당한다고. 세아가 무인들에게 혈교의 도끼 대응법을 가르쳤다. 적사형의 도끼를 경험한 유일한 정파 무인이었다. 독이 호흡을 통해 들어오니 천으로 입을 막는 것만으로도 침투를 늦출 수 있다고. 독이 피부에 닿으면 5숨 안에 씻어내야 한다고. 소리가 무인맹의 의원들과 해독약을 대량으로 만들었다. 경맥, 유연화 약의 성분이 독의 침투를 방해한다는 소리의 발견이 해독약의 기반이 되었다. 의사에 없는 처방이었으나 효과가 있었다. 무인맹의 의원들이 소리의 처방을 놀라운 눈으로 보았다. 이틀 뒤 연합군 400명이 무인맹을 출발했다. 천악산을 향해 무역이 선두에 섰다. 세아가 옆에 섰다. 소리가 뒤에서 약상자를 짊어지고 따랐다. 진막이 지팡이를 짚으며 길을 안내했다. 무역은 걸으면서 태어포효를 반복했다. 의지를 만들고 놓고 세상이 울리는 감각을 익혔다. 걸음 하나에 한 번씩. 아직 불안정했으나 방향은 맞았다. 교주 앞에서 완성할 수 있을까?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가야 했다. 행군 이틀째 혈교의 별동대가 연합군을 습격했다. 산길의 양쪽 언덕에서 화살이 쏟아졌다. 무인맹의 선발대 20명이 화살에 맞아 쓰러졌다. 뒤이어 혈교의 무인 50명이 언덕에서 내려와 연합군의 중간을 끊으려 했다. 백경이 선발대의 자녀 병력을 이끌고 정면을 막았다. 세아가 오른쪽 언덕의 혈교 무인들을 향해 올라갔다. 무역은 왼쪽 언덕을 맡았다. 무역이 바람울림을 언덕 위로 보냈다. 수비에 나선 혈교 무인 10명의 기혈이 흔들렸다. 그 중 5이 비틀거리며 균형을 잃었다. 나머지 5이 무역을 향해 달려왔다. 무역이 태어포효를 시도했다. 실전에서의 첫 시도.
의지를 만들고 놓았다. 보내지 않고 떨어뜨렸다. 달려오던 혈교, 무인 5이 동시에 멈추었다. 몸 안에서 무언가가 울린 것이었다. 밖에서 충격이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이 스스로 울린 것. 무인 2명이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 나머지 3이 비틀거리며 물러났다. 무역에게 반동이 없었다. 코피도 없고 내장 경련도 없고 시야가 흐려지지도 않았다. 태어포효의 핵심이 증명된 것이었다. 형태없는 울림은 경맥 잔해를 자극하지 않았다. 반동 없는 사자후. 무역이 처음으로 무한히 쓸 수 있는 울림을 손에 넣은 것이었다. 그러나 위력은 아직 천둥울림에 미치지 못했다. 천둥울림이 적의 내장을 파괴하는 것이라면 태어포효는 적의 몸을 흔드는 수준이었다. 교주에게 쓰려면 위력을 더 올려야 했다. 의지의 밀도를 높여야 했다. 세아가 오른쪽 언덕을 정리하고 내려왔다. 검에 피가 묻어 있었다. 세아가 무역의 상태를 보고 놀랐다. 피를 흘리지 않았다고. 싸웠는데 반동이 없다고. 무역이 고개를 끄덕였다. 새로운 단계라고. 별동대를 물리친 뒤 연합군이 대열을 가다듬었다. 부상자 20명은 후위에 배치했다. 소리가 부상자들을 치료했다. 해독약이 빛을 발했다. 화살에 독이 묻어 있었으나 소리의 해독약이 독의 진행을 막았다. 진막이 별동대의 구성을 분석했다. 교주가 보낸 견제병이라고. 연합군의 속도를 늦추고 병력을 소모시키려는 전략이라고. 천악산까지 이런 습격이 2-3번 더 있을 수 있다고. 한도율이 진영을 변경했다. 선발대를 3줄로 나누어 매복에 대비했다. 양측 언덕을 정찰하는 척후가 앞에 나섰다. 행군 사흘째 2번째 습격이 왔다. 이번에는 산길의 좁은 목에서 혈교의 무인이 길을 막았다. 정면 대결이었다. 혈교 무인 80명이 밀폐 진영을 갖추고 길을 틀어막았다. 진마학이 말한 그대로의 전술이었다. 앞줄 방패병, 뒷줄 혈공 사용자. 한도율이 무역에게 눈짓했다. 방패병 뒤에 혈공 사용자를 먼저 무력화해야 한다고. 무역이 고개를 끄덕였다. 태어포효를 쓸 때였다. 무역이 앞으로 나갔다. 혈교의 진영 앞에 섰다. 방패병의 방패 사이로 혈공 사용자의 붉은 기운이 보였다. 무역이 의지를 만들었다. 이번에는 의지의 밀도를 높였다. 단전에서 올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온몸에서 동시에 의지를 끌어모았다. 더 많은 의지, 더 무거운 의지. 놓았다. 진영의 뒷줄이 흔들렸다. 혈공 사용자 넷이 피를 토하며 무릎을 꿇었다. 방패병들은 무사했다. 태어포효는 의지가 닿는 대상을 선택할 수 있었다. 형태가 없기에 특정 대상에만 반응하도록 의지를 조율할 수 있었다. 방패를 들고 있는 자가 아니라 그 뒤에서 혈공을 쓰려는 자에게만 울림이 일어났다. 혈공 사용자가 무력화되자 진영이 무너졌다. 방패병만으로는 연합군의 공격을 막을 수 없었다. 한도율이 돌파 명령을 내렸다. 세아가 선두에서 검으로 방패 사이를 갈랐다. 백경의 창이 뒤를 이었다. 연합군이 밀고 들어갔다. 혈교의 진영이 양쪽으로 무너지며 도주했다. 연합군의 승리였다. 사흘째 저녁 천악산이 보였다. 산 전체가 어둡게 느껴졌다. 산의 기운이 달랐다. 혈교가 30년간 차지하고 있던 산이었다. 혈공의 잔기가 산 자체에 스며들어 있는 것 같았다. 연합군이 천악산 기슭에 진영을 차렸다. 내일 새벽 산을 오른다. 교주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다. 사혈유의 자녀 세력이 산 곳곳에 매복해 있을 것이었다.
무역은 진영 바깥의 바위 위에 앉아 호흡을 했다. 태어포효를 10번 반복했다. 반동이 없었다. 의지의 밀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었다. 교주에게 충분한 수준이 되려면 아직이었으나 오늘의 전투에서 진전이 있었다. 대상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의지의 밀도를 높이는 것이 다음 과제. 세아가 옆에 앉았다. 말이 없었다. 내일이 마지막이 될 수 있었다. 교주를 쓰러뜨리거나 죽거나. 세아가 검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나를 닦았다. 남궁세가의 검, 가문의 마지막 검. 소리가 약을 가져왔다. 마지막 경맥 유연화 약. 무역이 받아 삼켰다. 소리가 무역의 손을 잡았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무역이 소리의 손을 잡아주었다. 괜찮다고, 끝낼 수 있다고. 소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눈이 빛나고 있었다. 두려움과 믿음이 함께. 새벽이었다. 천악산의 공기가 차가웠다. 연합군 400명이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진막이 선두에서 길을 안내했다. 혈교 시절의 기억이 남아 있었다. 어디에 함정이 있고 어디에 초소가 있는지 알고 있었다. 첫 번째 초소를 무혈로 제압했다. 진막이 혈교에 암호를 써서 접근한 뒤 세아가 보초 2명을 제압했다. 두 번째 초소에서 교전이 벌어졌다. 보초가 신호를 보내 산 위쪽에 침입을 알린 것이었다. 연합군 선봉대 50명이 초소를 돌파했으나 5명이 부상했다. 산 중턱에서 혈교의 본격 저항이 시작되었다. 좁은 산길에 혈교 무인 100명이 봉쇄선을 형성했다. 밀폐 진영이었다. 방패병 앞에 혈공 사용자 뒤의 구조. 행군 사흘째에 본 것과 같은 전술이었으나 이번에는 지형이 더 좁았다. 산길의 폭이 사람 넷이 나란히 서면 꽉 차는 정도였다. 한도율이 무역에게 눈짓했다. 무역이 앞으로 나갔다. 태어포효를 놓았다. 진영 뒤에 혈공 사용자 6이 기열이 흔들려 비틀거렸다. 연합군이 돌파했다. 반나절 동안 3개의 봉쇄선을 뚫었다. 연합군 30명이 부상했고 5이 전사했다. 혈교는 더 많은 피해를 입었으나 산 위로 올라갈수록 지형이 혈교에 유리해졌다. 산 정상 근처에서 마지막 관문이 나타났다. 본거지의 성문이었다. 무림맹의 성문보다 낮았으나 더 두꺼워 보였다. 성문 앞에 사람 하나가 서 있었다. 그 한 명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육천무였다. 사혈이의 마지막 간부. 교주의 오른팔. 혈교 내에서 교주 다음으로 강하다고 진막이 말했던 자. 육천무의 눈이 연합군을 훑었다. 한 명의 전투력을 가늠하는 눈이었다. 육천무가 움직였다. 보이지 않았다. 한순간 성문 앞에 있던 사람이 사라졌다가 연합군의 선봉대 한가운데에 나타났다. 경공이 아니었다. 경공을 넘어선 이동 기법이었다. 선봉대 3명이 거의 동시에 쓰러졌다. 어디를 맞았는지 모르는 채로. 육천무의 손이 스쳐갔을 뿐인데 3명의 몸에서 동시에 피가 솟았다. 혈공의 변형이었다. 교주에게서 배운 기법. 연합군이 혼란에 빠졌다. 육천무가 보이지 않았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며 연합군의 대열을 흐트러뜨렸다. 한도율이 검으로 육천무의 궤적을 추적하며 베었으나 빈 공간만 갈랐다. 무역이 바람울림을 넓게 펼쳤다. 상시 울림. 공기에 진동에 그물을 쳤다. 육천무가 움직이면 그물에 걸린다. 공기를 가르는 미세한 변화를 울림이 감지했다. 오른쪽. 세 걸음. 무역이 세하에게 외쳤다. 세하의 검이
오른쪽 세 걸음 지점을 베었다. 검이 육천무의 소매를 스쳤다. 육천무가 한 발 물러났다. 처음으로 멈추었다. 육천무가 무역을 보았다. 울림으로 자신의 위치를 잃는 것을 이해한 눈이었다. 육천무가 전략을 바꾸었다. 숨지 않고 정면으로 왔다. 무역을 향해 무역의 울림 감지 능력을 먼저 제거하려는 것이었다. 세아가 무역의 앞을 막았다. 남궁세가의 검법이 물결처럼 펼쳐졌다. 육천무의 손이 세아의 검에 부딪혔다. 금속 소리가 났다. 육천무의 손에 쇠 장갑이 끼워져 있었다. 혈공이 깃든 쇠 장갑. 장갑에 닿은 세아의 검이 진동했다. 혈공의 공명이 검을 타고 세아의 손으로 올라왔다. 세아가 검을 놓지 않았다. 이를 악물고 버텼다. 검의 진동을 역이용하여 공명이 장갑으로 돌아가게 만들었다. 세아의 검법에 공명 반사 기법이 있었다. 물결이 벽에 부딪혀 돌아가는 원리와 같았다. 남궁세가의 검법이 혈공에 대응하는 방법을 내포하고 있었다. 같은 시대에 태어난 무공인이 상대편의 무공에 대한 대응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일 수 있었다. 육천무의 쇠 장갑이 갈라졌다. 세아의 반사 공명이 장갑의 혈공 구조를 깨뜨린 것이었다. 육천무가 장갑을 벗어 던졌다. 맨손이 되었다. 무역이 태어포효를 놓았다. 육천무를 향해 의지의 밀도를 최대로 높였다. 육천무의 몸 안에서 울림이 일어났다. 육천무가 가슴을 움켜쥐었다. 내장이 흔들린 것이었다. 그러나 육천무는 교주에게서 혈공을 배운 자였다. 몸 안의 울림을 혈공으로 억누르려 했다. 울림과 혈공이 몸 안에서 충돌했다. 세아의 검이 그 틈을 노렸다. 육천무의 허벅지를 찔렀다. 다리에 부상을 입은 육천무의 속도가 반으로 떨어졌다. 두 번째, 태어포효가 놓아졌다. 육천무가 피를 토하며 성문에 부딪혀 매달렸다. 세 번째, 태어포효. 육천무가 쓰러졌다. 무역에게 반동이 없었다. 태어포효를 3번 연속으로 쓰고도 코피 한 방울 나지 않았다. 이것이 태어포효의 증가였다. 사혈이 간부급을 3번의 태어포효로 쓰러뜨렸다. 성문이 열렸다. 연합군이 본거지에 진입했다. 사혈위의 간부가 모두 제거된 상태에서 저항이 조직적이지 않았다. 자녀 혈교, 무인들이 산발적으로 저항했으나 연합군의 수와 사기에 밀려 항복하거나 달아났다. 무역, 세하, 진막이 본거지 깊은 곳으로 향했다. 소리는 연합군과 함께 부상자를 치료했다. 가장 깊은 방, 교주에 거쳐 복도의 끝에 문 하나가 있었다. 문이 열려 있었다. 안에 한 사람이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윤적하, 혈교의 교주. 검은 도포의 붉은 띠. 백발이 어깨 위로 흘러내려 있었다. 보통 체구의 보통 얼굴이었으나 그에게서 나오는 기운이 방 전체를 압도하고 있었다. 교주가 눈을 떴다. 무역을 보았다. 입꼬리가 올라갔다. 다시 왔느냐고. 저번에는 내 입술에 피를 묻혔다고. 이번에는 어디에 묻힐지 보자고. 무역이 방 안으로 들어갔다. 세아가 옆에 섰다. 진막이 문 밖에 섰다. 문이 닫혔다. 교주와 무역과 세아, 셋이 방 안에 섰다. 마지막 전투가 시작되려 했다. 교주가 의자에서 일어났다. 느린 동작이었다. 서두르지 않았다. 교주의 기운이 방을 채웠다. 무역의 단전이 반응하여 떨렸다. 거지가 남긴 내공이 교주의 기운에 공명하고 있었다. 같은 문화의 기운이었으니까 형의 기운이 아우의 기운에 반응하는 것이었다. 교주가 한 발 나아갔다. 혈공이 펼쳐졌다.
첫 번째 성문 전투 때와 달랐다. 그때는 한 손이었으나 이번에는 양손이었다. 양손에서 붉은 기운이 피어올랐다. 공기가 무거워졌다. 무역과 세하의 혈맥이 동시에 요동쳤다. 세하가 먼저 움직였다. 남궁세가의 검이 교주를 향해 흘러갔다. 물결처럼. 교주가 한 손으로 검을 막았다. 맨손으로 혈공이 깃든 손바닥이 세하의 검날을 잡았다. 검이 붉은 기운에 감싸였다. 검의 쇠가 진동했다. 혈공의 공명이 검을 타고 세하의 몸으로 밀려들려 했다. 세하가 공명 반사를 썼다. 검의 진동을 역방향으로 돌려 교주의 손으로 밀어냈다. 육천무의 쇠 장갑을 깨뜨린 기법. 그러나 교주는 육천무가 아니었다. 반사된 공명을 교주가 재흡수하여 다시 압축했다. 세하의 반사가 통하지 않았다. 교주의 경맥이 모든 공명을 흡수하고 재활용하는 것이었다. 세하가 검을 빼내며 뒤로 물러났다. 교주가 따라왔다. 한 발. 교주의 발이 바닥에 닿을 때마다 바닥에서 붉은 파문이 퍼졌다. 혈공이 바닥을 타고 상대에게 전달되는 것이었다. 세하가 뛰어올라 바닥의 파문을 피했다. 무역이 태어포효를 놓았다. 교주를 향해 의지의 밀도를 최대로 끌어올렸다. 교주의 몸 안에서 울림이 일어나려 했다. 교주가 멈추었다. 몸 안에 울림을 감지한 것이었다. 교주의 경맥이 반응하여 울림을 억제하려 했다. 그러나 태어포효는 형태가 없었다. 경맥이 잡을 수 있는 형태가 없었다. 천둥울림은 경맥이 반동을 흡수하여 위력이 반감되었으나 태어포효는 형태가 없기에 경맥의 방어를 우회하는 것이었다. 교주의 입에서 피가 흘렀다. 첫 번째 성문 전투보다 더 많은 양이었다. 교주의 눈이 흔들렸다. 놀라움이었다. 저번과 다른 울림이라고. 형태가 없다고. 경맥이 잡지 못한다고. 무역이 두 번째 태어포효를 놓았다. 교주가 혈공의 출력을 최대로 올려 대응했다. 무역의 의지와 교주의 혈공이 방 안에서 충돌했다. 빈 울림과 피의 울림이 부딪혔다. 방의 벽이 갈라졌다. 천장에서 돌가루가 쏟아졌다. 교주가 밀렸다. 한 발. 교주가 처음으로 밀린 것이었다. 그러나 교주의 눈에서 두려움은 보이지 않았다. 분노가 차올랐다. 사형의 제자에게 밀렸다는 분노. 경맥이 파괴된 폐인에게 밀렸다는 치욕. 교주가 양손을 모았다. 혈공의 최종 기법. 진막이 말한 적 있는 기술. 혈폭. 상대의 혈맥 전체를 동시에 공명시켜 터뜨리는 기법. 범위가 넓고 위력이 치명적이었다. 교주가 그 기법을 무역에게 쓸 준비를 했다. 세하가 교주의 뒤를 잡았다. 검이 교주의 등을 노렸다. 교주가 한 손을 돌려 세하의 검을 막았다. 한 손으로 혈폭을, 한 손으로 세하를 상대했다. 교주의 경지가 세하와 무역을 동시에 상대하고도 여유가 있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무역은 혈폭이 터지기 전에 세 번째 태어포효를 놓았다. 이번에는 교주만이 아니라 교주의 혈공 자체를 향해 의지가 교주의 양손에서 피어오르는 붉은 기운을 향했다. 형태 없는 의지가 형태 있는 혈공과 부딪혔다. 혈공의 형태가 흐트러졌다. 혈폭의 준비가 중단되었다. 교주가 물러섰다. 입에서 더 많은 피가 흘렀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태어포효가 교주의 내부를 점점 갈아내고 있었다. 그러나 교주는 쓰러지지 않았다. 30년간 갈고 닦은 내공이 무역의 의지보다 두꺼웠다. 태어포효 세 발로는 아직 부족했다. 무역도 한계에 다가오고 있었다.
태어포효의 반동은 없었으나 의지 자체에 소모가 있었다. 정신적 피로가 쌓여 집중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의지의 밀도를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있었다. 10번 이상은 쓸 수 없을 것이었다. 교주도 세아도 무역도 피를 흘리고 있었다. 방 안의 바닥에 세 사람의 피가 섞여 번지고 있었다.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교주가 전략을 바꾸었다. 무역에게서 눈을 돌렸다. 세아를 향해 움직였다. 무역의 태어포효가 무섭지만 세아를 인질로 잡으면 무역이 쓸 수 없다는 계산이었다. 태어포효는 대상을 선택할 수 있었으나 조주와 세아가 밀착하면 세아도 피해를 입을 수 있었다. 교주의 손이 세아의 목을 향해 뻗었다. 혈공이 깃든 손. 세아가 검으로 막았으나 교주의 힘이 세아보다 위였다. 세아의 검이 밀렸다. 교주의 손이 세아의 어깨를 잡았다. 혈공이 세아의 몸에 침투했다. 세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핏줄이 피부 위로 부풀어 올랐다. 피가 역류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세아가 비명을 삼켰다. 이를 악물고 검을 들어올려 교주의 팔을 찔렀다. 검이 교주의 팔뚝을 관통했다. 교주가 팔을 뺐다. 세아의 어깨에서 손을 뗐다. 그러나 이미 침투한 혈공이 세아의 몸 안에서 돌고 있었다. 세아가 무릎을 꿇었다. 검을 짚으며 버텼으나 얼굴에서 색이 빠지고 있었다. 무역이 네 번째 태어포효를 놓았다. 이번에는 세아를 향해, 세아의 몸 안에서 도는 혈공을 향해. 태어포효의 의지가 세아의 몸 안의 혈공과 부딪혔다. 혈공이 흩어졌다. 세아의 핏줄이 가라앉았다. 혈공의 침투가 멈추었다. 교주가 놀란 눈으로 무역을 보았다. 태어포효로 다른 사람의 몸 안의 혈공을 해제한 것이었다. 공격뿐 아니라 치유에도 쓸 수 있는 울림. 교주의 눈에서 처음으로 두려움이 스쳤다. 형의 무공이 아우의 무공을 근본적으로 제압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무역의 집중이 흐려졌다. 다섯 번째 태어포효를 놓으려 했으나 의지의 밀도가 올라가지 않았다. 정신적 소모가 한계에 달한 것이었다. 무역의 눈앞이 흐려졌다. 한 발 비틀거렸다. 교주가 그 틈을 노렸다. 혈공을 집중하여 무역에게 보냈다. 무역의 핏줄이 요동쳤다. 경맥이 없는 몸이 혈공에 저항했으나 조주가 전력을 쏟아부은 혈공은 경맥 유무와 관계없이 위협적이었다. 세아가 바닥에서 일어섰다. 무역이 자신의 혈공을 풀어준 것을 보았다. 세아의 눈에 불꽃이 타올랐다. 검을 들었다. 남궁세가의 마지막 검법. 세아가 그 검법의 이름을 단 한 번도 쓴 적이 없었다. 가문이 멸문당한 나를 위해 아껴두었던 일격. 세아가 교주에게 달려갔다. 교주가 한 손으로 혈공을 보내며 다른 손으로 세아를 막으려 했다. 세아의 검이 교주의 방어를 지나갔다. 검이 교주의 옆구리를 깊이 베었다. 교주가 비틀거렸다. 옆구리에서 피가 쏟아졌다. 교주가 처음으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이었다. 교주의 무릎이 한쪽 바닥에 닿았다. 그러나 교주의 혈공이 세아의 검에 실려 세아에게 역류했다. 세아가 피를 토하며 뒤로 날아갔다. 벽에 부딪히고 바닥에 쓰러졌다. 움직이지 않았다. 무역과 교주가 마주보았다. 둘 다 피를 흘리고 있었다. 둘 다 한계에 가까웠다. 방 안에 셋의 피가 바닥을 덮고 있었다. 세아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숨은 있었다. 가슴이 미세하게 오르내렸다. 그러나 일어나지 못했다. 교주의 혈공이 세아의 내장을 흔들어 놓은 것이었다. 세아의 검이 바닥에 놓여 있었다. 남궁세가의 마지막 검이 주인 옆에 피를 묻힌 채
누워 있었다. 무역과 교주 둘만 서 있었다. 방 안에 피 냄새가 가득했다. 교주의 옆구리에서 새아가 베었던 상처에 피가 멈추지 않았다. 교주의 얼굴이 창백했다. 그러나 교주의 눈은 살아있었다. 죽이겠다는 눈이었다. 교주가 말했다. 형이 너에게 준 것이 있겠지. 형의 내공이 내 안에서 타고 있는 것이 느껴진다고. 형은 늘 그랬다고. 가장 약한 자에게 가장 강한 것을 남기는 사람이었다고. 그것이 형의 약점이었다고. 무역이 답했다. 약점이 아니라 의지라고. 거지가 백무진이 가장 약한 자에게 남긴 것은 가장 약한 자도 일어설 수 있다는 증거라고. 교주의 눈이 흔들렸다. 분노 아래에 무언가가 있었다. 형에 대한 감정이었다. 증오인지 아쉬움인지 알 수 없는 것. 교주가 혈공을 전개했다. 양손에서 붉은 기운이 폭발하듯 쏟아졌다. 혈폭. 두 번째 시도. 방 안의 공기 전체가 붉게 물들었다. 무역의 핏줄이 요동쳤다. 피가 교주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려 했다. 무역이 태어포효를 놓았다. 다섯 번째. 의지의 밀도가 이전보다 낮았으나 방향은 정확했다. 교주의 몸 안에서 울림이 일었다. 혈폭의 집중이 흐트러졌다. 붉은 기운의 강도가 줄었다. 교주가 이를 악물었다. 혈폭이 불완전하게 터졌다. 방의 벽이 갈라졌다. 천장에 돌이 떨어졌다. 무역이 돌을 피하며 비틀거렸다. 불완전한 혈폭이었으나 충격은 있었다. 무역의 입에서 피가 흘렀다. 태어포효의 반동이 아니라 혈폭의 충격에 의한 피였다. 무역의 몸이 한계에 가까웠다. 의지의 소모가 극심했다. 정신이 흐려졌다. 눈앞이 어둡고 밝음이 교차했다. 거지의 내공이 단전에서 타오르고 있었으나 그 불꽃도 약해지고 있었다. 교주가 다가왔다. 한 발, 한 발, 옆구리의 피를 손으로 누르며. 교주도 한계에 가까웠으나 무역보다 남아있는 것이 많았다. 30년의 내공이 아직 바닥을 보이지 않았다. 교주의 손이 무역의 목을 향해 뻗었다. 혈공이 깃든 손. 이 손이 무역의 목에 닿으면 끝이었다. 피가 역류하여 심장이 멈출 것이었다. 무역은 한 발 물러섰다. 벽에 등이 닿았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거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꿈에서 들은 목소리가 아니었다. 단전에서 들리는 목소리였다. 거지가 남긴 내공 안에 각인된 마지막 가르침. 울림은 안에서 시작한다. 내 안에 이미 있다. 무역이 깨달았다. 태어포효를 밖으로 쓰고 있었다. 교주를 향해 의지를 놓고 있었다. 그러나 진정한 태어포효는 밖이 아니라 안에서 시작하는 것이었다. 무역 자신의 안에서 자신의 몸을 울리는 것이 먼저였다. 무역이 눈을 감았다. 교주의 손이 가까오고 있었다. 목에 닿기까지 숨 2번의 시간. 그 두 숨 안에 무역은 의지를 안으로 돌렸다. 밖으로 놓지 않았다. 안으로 향하게 했다. 자신의 몸 안에서 태어포효를 일으켰다. 무역의 몸 전체가 울렸다. 소리 없이, 진동 없이 형태없는 울림이 몸 안의 모든 것을 관통했다. 파괴된 경맥의 잔해를 지나갔다. 잔해가 반응하지 않았다. 형태없는 것을 벽이 인식하지 못했으니까. 울림이 단전에 닿았다. 거지의 내공과 만났다. 내공이 폭발했다. 거지가 남긴 마지막 내공이 태어포효와 합쳐졌다. 의지와 내공이 하나가 되었다. 무역의 몸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파동이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소리 없는 파동, 형태 없는 충격. 교주의 손이 무역의 목에 닿기 직전이었다. 파동이 교주의 몸을 관통했다. 교주의 표정이
얼어붙었다. 교주의 몸 안에서 모든 혈맥이 경련했다. 혈공이 무력화되었다. 혈공의 기반인 피 자체가 울림에 지배당한 것이었다. 형태 없는 울림이 형태 있는 모든 것을 관통하고 지배한 것이었다. 교주가 피를 토했다. 대량이었다. 입에서 쏟아진 피가 바닥에 고였다. 교주의 무릎이 꺾였다. 양쪽 무릎이 바닥에 닿았다. 교주가 처음으로 무릎을 꿇은 것이었다. 30년간 누구 앞에서도 꿇지 않았던 무릎. 교주가 무역을 올려다보았다. 눈에 여러 가지가 지나갔다. 분노, 경악, 그리고 이해. 형이 왜 이 페인을 택했는지 이해한 눈이었다. 경맥이 없는 몸이기에 형태 없는 울림이 가능하다. 완벽한 몸이었다면 절대 도달하지 못할 경지. 결함이 문을 연 것이었다. 교주의 입이 열렸다. 형이 이기는군. 결국 형은 죽었으나 형이 이기는군. 교주의 눈이 닫혔다. 몸이 앞으로 쓰러졌다. 바닥에 엎어졌다. 움직이지 않았다. 무역은 서 있었다. 벽에 등을 기댄 채 숨이 가빴다. 온몸에 힘이 없었다. 그러나 서 있었다. 교주가 쓰러지고 무역이 서 있었다. 진막이 문을 열었다. 방 안을 보았다. 교주가 엎드려 있는 것을 보았다. 세아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다. 무역이 벽에 기대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진막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한쪽 눈에서 흘러내렸다. 소리가 달려왔다. 전장의 치료를 마치고 본거지 안으로 들어온 것이었다. 세아에게 먼저 달려갔다. 맥을 짚었다. 살아있다고, 위험하지만 살릴 수 있다고 침을 꽂고 약을 먹였다. 무역에게 왔다. 무역의 맥을 짚었다. 놀란 표정이 되었다. 경맥의 잔해가 변해 있다고. 파괴된 잔해가 녹아서 새로운 통로로 바뀌어 있다고. 경맥은 아니었으나 경맥과 비슷한 것이 만들어져 있다고. 태어포효가 안에서 울리면서 잔해를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한 것이라고. 무역이 웃었다. 힘없이 벽을 타고 미끄러져 앉았다. 두 번째 웃음이었다. 끝났다. 소리가 세아의 치료에 집중했다. 혈공이 세아의 내장에 남긴 손상이 깊었다. 일반적인 침법으로는 닿지 않는 곳이었다. 소리가 새로운 방법을 시도했다. 무역에게 물었다. 태어포효로 세아의 몸 안의 잔여, 혈공을 제거할 수 있느냐고. 무역이 시도했다. 세아를 향해 의지를 놓았다. 세아의 몸 안에 남은 교주의 혈공 잔재가 태어포효에 반응하여 흩어졌다. 교주가 살아있었을 때보다 약한 잔재였으니까 쉽게 해체되었다. 세아의 핏줄이 정상으로 돌아갔다. 얼굴에 색이 돌아왔다. 소리가 침을 꽂고 약을 먹인 뒤 세아의 상태를 살폈다. 내장의 출혈이 멈추었다고. 갈비뼈 2개가 부러졌으나 내장은 보존되었다고. 보름이면 걸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진막이 교주의 몸 앞에 섰다. 한참을 내려다보았다. 교주의 얼굴은 평온했다. 죽어서야 가면이 벗겨진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이미 가면이 없었다. 교주는 처음부터 가면을 쓰지 않았다. 있는 그대로의 악이었다. 진막이 허리를 숙여 교주의 눈을 닫아주었다. 원수이자 옛 주인이었다. 진막이 말했다. 교주가 마지막에 한 말이 무엇이었느냐고. 무역이 답했다. 형이 이기는군이라고. 진막이 고개를 끄덕였다. 교주에게 백무지는 형이었고 영원한 그림자였다고. 자신보다 재능이 있었으나 강호를 떠난 형. 교주는 형이 떠난 뒤 30년간 형을 쫓았다고. 혈교를 세운 것도, 사자후의 전승자를 찾아 죽이려 한 것도, 형을 넘어서려는
집념이었다고. 무역이 교주의 얼굴을 보았다. 평온한 얼굴. 30년의 집념이 끝난 얼굴. 거지가 남긴 사자후. 그 사자후가 끝내 혈공을 이겼다. 거지는 죽었으나 거지의 무공이 이겼다. 거지의 제자가 이겼다. 본거지 밖에서 연합군의 함성이 들렸다. 교주가 쓰러졌다는 소식이 퍼진 것이었다. 혈교의 잔당 무인들이 무기를 내려놓기 시작했다. 교주가 없는 혈교는 뿌리 없는 나무였다. 자루 없는 칼이었다. 타혈이가 전멸하고 교주가 죽으면 싸울 이유가 사라졌다. 한도율이 본거지 안으로 들어와 교주의 방을 확인했다. 교주의 시체를 보고 한참을 서 있었다. 한도율이 무역에게 고개를 숙였다. 무린맹을 대신하여 감사한다고. 무역이 고개를 저었다.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고. 거지가, 세아가, 소리가, 진막이 함께 한 것이라고. 연합군이 천악산을 장악했다. 혈교의 잔당 200여 명이 항복했다. 무기를 바닥에 놓고 무릎을 꿇었다. 본거지의 지하에서 인체 실험의 흔적이 추가로 발견되었다. 철상에 묶인 민간인 12명이 발견되었다. 살아있는 자는 8. 소리가 그들을 치료했다. 무역은 교주의 방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태어포효의 의지, 소모와 혈폭의 충격이 겹쳐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소리가 무역의 맥을 다시 짚었다. 경맥이 재구성되고 있다는 점을 더 자세히 살폈다. 파괴된 경맥의 잔해가 태어포효의 형태 없는 울림에 의해 녹아 새로운 통로로 변하고 있었다. 기존의 경맥과는 다른 구조였다. 폭이 넓고 벽이 유연했다. 울림이 지나가기에 최적화된 통로였다. 경맥이 아니라 울림맥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었다. 소리가 말했다. 이 새로운 통로가 완성되면 무역은 더 이상 폐인이 아닐 수 있다고. 기존의 무공은 쓸 수 없을 것이나 사자후에 특화된 몸이 될 것이라고. 무역의 몸이 사자후를 위해 진화하고 있다고. 무역은 천장을 바라보았다. 교주의 방의 천장이었다. 돌이 갈라져 있었다. 전투의 흔적. 그 갈라진 틈으로 하늘이 보였다. 밝은 하늘. 혈교의 본거지 위에도 같은 하늘이 있었다. 거지가 보았던 하늘과 같은 하늘이었을 것이다. 거지가 이 산을 떠나 폐사찰에 숨어 살 때 무역을 만나기 전 혼자 술을 마시며 올려다보았을 하늘. 거지가 바랐던 것이 이것이었을까? 자신의 무공이 투세에 전해져 자신이 막지 못한 것을 막아내는 것. 무역이 눈을 감았다. 거지의 내공이 단전에서 고요히 울리고 있었다. 거지의 마지막 내공이 소진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로 남아 있었다. 교주를 쓰러뜨리기 위해 모두 태웠다고 생각했으나 태어포효와 합쳐진 내공은 사라지지 않고 변환된 것이었다. 스승의 온기가 아직 남아 있었다. 이틀을 그 방에서 보냈다. 소리가 무역의 곁을 지켰다. 무역의 몸 안에서 새로운 통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소리가 관찰했다. 침을 놓을 때마다 경맥의 형태가 달라져 있었다. 처음에는 실처럼 가늘었으나 이틀 만에 손가락 굵기가 되었다. 기존 경맥과는 완전히 다른 구조였다. 벽이 유연하여 울림이 지나갈 때 벽이 함께 흔들렸다. 벽이 울림을 막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울리는 것이었다. 반동이 구조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통로. 소리가 의서를 펼쳐 기록했다. 의학이 아닌 영역이었으나 기록해야 했다. 경맥 파괴 후 태어포효에 의한 재구성. 전례가 없는 현상이었다. 소리의 스승이 살아있었다면 놀랐을 것이었다. 세아가 의식을 되찾은 것은 사흘째였다. 눈을 떠서 처음 한 일이 검을 찾는 것이었다. 검은 세아의 곁에 놓여 있었다.
소리가 피를 닦아 놓았다. 세아가 검을 잡았다. 검이 무거웠다. 팔에 힘이 없었다. 그러나 검을 놓지 않았다. 남궁세가의 마지막 검을 다시 잡았다. 세아가 물었다. 교주가 죽었느냐고. 무역이 고개를 끄덕였다. 세아가 천장을 보았다. 한참을 아무 말이 없었다. 얼굴에 눈물이 흘렀다. 복수가 끝난 자의 눈물이었다. 가문을 잃고 홀로 살아남아 복수만을 위해 검을 갈았던 자가 복수를 이루고 흘리는 눈물. 기쁨인지 허무인지 세아 자신도 모르는 눈물이었다. 진막이 본거지의 지하에서 추가 자료를 발견했다. 혈교의 자금 흐름, 정파 내부의 추가 내천 명단, 혈공 수련 비서들. 이것들을 무림맹에 인계하면 혈교의 자녀 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었다. 한도율이 연합군의 귀환을 준비했다. 부상자들을 들것에 실었다. 전사자 8명의 시체를 수습했다. 혈교 포로 200여 명을 결박하여 호송 준비를 했다. 무역이 사흘째 일어섰다. 걸을 수 있었다. 몸 안의 새로운 통로에서 미세한 울림이 느껴졌다. 숨을 쉴 때마다 통로가 울렸다. 새로운 감각이었다. 경맥이 파괴되기 전에도 느끼지 못했던 감각. 숨 자체가 울림이 되는 감각. 넷이 천악산을 내려갔다. 무역이 앞서 걸었다. 세아가 들것에 누워 뒤따랐다. 소리가 세아의 들것 옆에서 걸었다. 진막이 지팡이를 짚으며 뒤를 지켰다. 산을 내려가며 무역이 뒤를 돌아보았다. 천악산이 아침 햇살에 물들어 있었다. 검었던 산이 빛을 받으니 푸릇한 나무의 색이 보였다. 혈교가 떠난 산에 원래의 색이 돌아오고 있었다. 30년 만에 무역이 앞을 보았다. 산 아래에 길이 있었다. 그 길 너머에 무림이 있었다. 혈교가 사라진 무림. 거지가 꿈꾸었을 수 있는 무림. 무역의 걸음이 가벼웠다. 처음으로 무림맹에 돌아온 것은 천악산을 떠난 지 나흘 뒤였다. 성문이 보였을 때 연합군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다. 성문 위에 무림맹의 깃발이 걸려 있었다. 혈교가 부순 성문이 임시로 복구되어 있었다. 돌과 나무로 때운 성문이 완벽하지 않았으나 서 있었다. 무림맹이 서 있었다. 성문 앞에서 맹주가 기다리고 있었다. 맹주가 무역에게 다가왔다. 무역의 손을 잡았다. 말이 없었다. 손을 잡은 것이 모든 말을 대신했다. 연합군이 성문을 지나 무림맹 안으로 들어갔다. 혈교 포로들이 지하 감옥으로 호송되었다. 부상자들이 의료실로 옮겨졌다. 전사자 8명의 시체가 연무장에 놓였다. 흰 천으로 덮였다. 무림맹이 장례를 치렀다. 연무장에서 8개의 관이 놓였다. 맹주가 직접 추모사를 했다. 무역도 그 자리에 섰다. 서서 고개를 숙였다. 이 사람들이 죽은 것은 혈교 때문이었으나 혈교를 치러 간 것은 무역의 전투 때문이었다. 무역의 어깨에 무게가 있었다. 세아가 들것에서 내려 혼자 서려고 했다. 소리가 말렸으나 세아는 듣지 않았다. 비틀거리며 일어나 전사자들 앞에 섰다. 검을 바닥에 세웠다. 한 손으로 검자루를 잡고 고개를 숙였다. 남궁세가의 예법으로 추모했다. 장례가 끝난 뒤 무림맹이 전후 처리에 들어갔다. 한도율이 혈교 관련 자료를 정리했다. 진막이 가져온 내천 명단을 바탕으로 무림맹 내부와 정파, 각 문파에 잠복한 혈교의 간첩을 색출하기 시작했다. 곽도연 외에 3명의 내첩이 더 있었다. 2명은 하급 간부였고 1명은 맹주의 경호대에 있었다. 경호대의 내첩이 가장 위험했다.
맹주 암살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 자료에서 드러났다. 곽도연의 처분이 결정되었다. 장로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사형이 결의되었다. 30년간 무린맹을 기만하고 수많은 정파, 무인의 죽음에 기여한 죄. 곽도연은 마지막까지 아무 말이 없었다. 무역은 곽도연의 처형에 참석하지 않았다. 소리와 함께 의료실에 있었다. 소리가 무역의 몸을 정밀 진찰하고 있었다. 울림맥이라고 이름 붙인 새로운 통로가 계속 성장하고 있었다. 기존 경맥의 12정경에 대응하는 12개의 울림맥이 형성되고 있었다. 아직 절반만 완성되었으나 완성되면 무역의 몸은 사자후에 최적화된 독자적인 체계를 갖추게 될 것이었다. 소리가 물었다. 울림맥이 완성되면 어떻게 되느냐고. 무역이 답했다. 모르겠다고. 비전에도 없는 것이라고. 거지도 도달하지 못한 경지라고. 소리가 웃었다. 그러면 스승을 넘은 것이라고. 무역이 고개를 저었다. 넘은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이라고. 거지가 열어준 길의 연장이라고. 세아가 의료실을 찾아왔다. 보름 만에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검을 차고 왔다. 세아가 무역에게 물었다. 이제 무엇을 하겠느냐고. 혈교가 사라졌고 복수도 끝났다고. 무역이 한참을 생각했다. 무역이 답했다. 마을에 가보겠다고. 3년 전에 타버린 마을에 무역의 고향, 부모가 죽은 곳, 모든 것이 시작된 곳. 한 번도 돌아가지 못했다고. 가야 한다고. 세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함께 가겠다고. 소리도 따르겠다고 했다. 진막은 무린맹에 남겠다고 했다. 혈교의 자녀, 세력 색출을 도와야 한다고.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가 아직 다 전달되지 않았다고. 무린맹을 떠나기 전날 무역은 연무장에서 혼자 수련했다. 태어포효를 놓았다. 의지를 만들고 놓았다. 연무장에 나무 인형이 안에서부터 울렸다. 소리 없이, 진동 없이 나무 인형이 갈라지지 않았다. 울리기만 했다. 무역이 위력을 조절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파괴하지 않고 울리는 것. 태어포효의 또 다른 가능성이었다. 한도율이 연무장에 왔다. 무린맹은 무역에게 빚이 있다고. 언제든 돌아오면 무린맹이 힘이 되겠다고. 무역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무린맹에서 처음으로 적이 아닌 아군으로 대접받았다. 맹주가 성문 앞에서 무역을 배웅했다. 맹주가 물었다. 사자후를 무린맹에 전수할 의향이 있느냐고. 무역이 고개를 저었다. 사자후는 경맥이 없는 자만 완성할 수 있다고. 경맥이 있는 무인에게는 바람울림까지가 한계라고. 태어포효는 폐인만이 도달하는 경지라고. 맹주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쉽지만 이해한다고. 무역이 건강하기를 바란다고. 셋이 무린맹을 떠났다. 무역, 세하, 소리. 성문을 지나 산길로 내려갔다. 무역의 고향 마을을 향해 3년 만에 나흘을 걸었다. 전투가 없는 길이었다. 혈교가 사라진 강호의 길은 평온했다. 길 위에서 행상인을 만났다. 마을 사이를 잇는 우마차가 지나갔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혈교가 차지하고 있던 지역에서 사람들이 다시 길을 다니고 있었다. 무역은 걸으면서 몸의 변화를 느꼈다. 울림맥이 날마다 성장하고 있었다. 숨을 쉴 때마다 새로운 통로에서 미세한 울림이 퍼졌다. 다리에 힘이 들어왔다. 팔에 근력이 돌아오고 있었다. 폐인의 마른 몸이 조금씩 살이 붓기 시작했다. 밥이 들어갔다. 소화가 되었다. 경맥이 파괴된 뒤 3년간 제대로 먹을 수 없었던 몸이 음식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소리가 매일 무역의 맥을 짚었다. 울림맥의 성장 속도에 놀랐다. 12개 중 8개가 형성되었다고. 나머지 넷도 보름 안에 완성될 것이라고. 완성되면 무역은 태어 포유를 반동 없이 무한히 쓸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전 단계의 울림도 반동 없이 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세아가 검 수련을 재개했다. 부상이 완전히 낫지 않았으나 검을 쥐는 것만으로 세아의 표정이 살아났다. 복수가 끝난 뒤 세아에게 검은 복수의 도구가 아닌 것이 되어야 했다. 무엇이 될지 세아 자신이 찾아야 할 것이었다. 세아가 무역에게 물었다. 남궁세가를 재건할 생각이 있느냐고. 자신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시도해보고 싶다고. 무역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라고. 자격이 있다고. 남궁세가의 마지막 후손이 가문을 되살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5째 날 저녁 마을이 보였다. 무역의 고향. 3년 전에 혈교가 불태운 마을. 무역의 발이 멈추었다. 언덕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마을이 있던 자리에 자풀이 무성했다. 집터에 윤곽이 남아있었으나 건물은 모두 사라졌다. 불에 탄 기둥에 그을린 밑동이 밭 사이에 서 있었다. 우물이 하나 남아있었다. 돌로 쌓은 우물의 틀이 이끼에 덮여 있었다. 무역이 마을로 내려갔다. 세아와 소리가 언덕에서 기다렸다. 무역이 혼자 가야 할 곳이었다. 무역이 집터 앞에 섰다. 부모의 집. 불에 타서 형체가 없었다. 바닥에 기와 조각이 박혀 있었다. 자풀을 밀고 바닥을 쓸었다. 기와 아래의 뼈는 없었다. 누군가가 수습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불에 모두 타버린 것이었을까? 무역이 무릎을 꿇었다. 바닥에 이마를 대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다. 울지 않았다. 3년 동안 울지 않았다. 울 여유가 없었다. 살아남는 것이, 강해지는 것이, 복수하는 것이 먼저였다. 이제 복수가 끝났다. 교주를 쓰러뜨렸다. 부모의 원수를 갚았다. 그런데 울음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목에서 울림이 나왔다. 작은 울림이었다. 속울림이었다. 거지가 처음 가르쳐준 모음 안에서만 울리는 가장 낮은 단계의 사자후. 무역의 몸이 울렸다. 그 울림이 바닥을 타고 땅속으로 퍼져나갔다. 땅이 울렸다. 마을 전체가 미세하게 떨렸다. 자풀이 흔들렸다. 우물의 물이 출렁였다. 소리 없는 울림이 마을을 감쌌다. 무역의 슬픔이 울림이 되어 땅에 스며들었다. 부모에게 전하는 마지막 인사였다. 아들이 돌아왔다고, 원수를 갚았다고, 그리고 살아있다고. 울림이 멈추었다. 무역이 일어섰다. 얼굴에 눈물은 없었으나 눈이 맑았다. 3년 동안 타오르던 분노가 꺼진 자리에 고요가 있었다. 언덕 위에서 소리가 내려왔다. 무역의 곁에 섰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옆에 섰다. 무역이 소리를 보았다. 소리가 무역을 보았다. 둘 사이에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다. 세아도 내려왔다. 셋이 마을의 우물 곁에 앉았다. 우물에서 물을 떠마셨다. 3년이 지났으나 물이 맑았다. 마을은 사라졌으나 우물은 남았다. 돼지가 품고 있는 물은 사라지지 않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마을 위로 노을이 번졌다. 붉은 빛이 아니라 따뜻한 주황빛이었다. 3년 전에 마을을 태운 불빛과는 다른 빛이었다. 파괴의 빛이 아니라 마무리의 빛. 무역이 우물 곁에 앉아 숨을 쉬었다. 울림맥이 울렸다. 고요한 울림. 거지의 내공이 단전에서 따뜻하게 도는 것이 느껴졌다. 스승이 아직 옆에 있는 것 같았다.
폐사찰의 마당에서 술을 마시며 앉아 있던 거지. 탁한 눈으로 무역을 보던 거지. 사자후의 비전을 전수하며 피를 토한 거지. 무역을 위해 불길 속으로 걸어간 거지. 무역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나오기 시작했다. 혈교가 사라진 하늘은 더 맑은 것 같았다. 밤이 되었다. 셋이 마을의 우물 곁에서 밤을 보냈다. 불을 피우지 않았다. 달빛으로 충분했다. 마을터 위에 달빛이 내려앉아 자풀을 은빛으로 물들였다. 3년 전에 불이 타오르던 곳에 이제는 달빛이 내려앉고 있었다. 무역은 자지 않았다. 우물 곁에 앉아 숨을 쉬었다. 울림맥이 울릴 때마다 몸 안에서 따뜻한 것이 퍼졌다. 거지의 내공이 변환된 형태로 남아있었다. 스승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 무역의 몸을 새로 만들고 있었다. 새벽이 왔다. 소리가 먼저 일어나 우물에서 물을 떠 약을 다렸다. 무역을 위한 마지막 경맥 유연화 약이 아니었다. 새로운 약이었다. 울림맥의 성장을 촉진하는 약을 소리가 새로 조제한 것이었다. 기존 의서에 없는 처방이었다. 소리의 스승에게 배운 것 위에 소리 자신이 쌓아올린 의술이었다. 무역이 약을 마셨다. 쓰지 않았다. 경맥 유연화 약처럼 쓴 것이 아니라 약간 달았다. 소리가 말했다. 울림맥에는 쓴약이 아니라 단약이 맞다고. 울림맥은 기존 경맥과 다르니 약도 달라야 한다고. 소리가 무역의 몸에 맞는 새로운 약학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새하가 일어나 마을을 한 바퀴 돌았다. 돌아와서 말했다. 마을터가 아직 살아있다고. 우물이 있고 물이 나오니 다시 사람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무역이 고개를 끄덕였다. 언젠가,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이 자리에 다시 마을이 들어설 수 있을 것이었다. 아침을 먹고 마을을 떠났다. 다음 목적지는 폐사찰이었다. 거지가 무역을 가르치던 곳. 마른 우물이 있고 무너진 법당이 있던 곳. 거지와 무역이 함께했던 유일한 장소. 이틀을 걸었다. 산길을 올랐다. 익숙한 산길이었다. 3년 전에 거지의 뒤를 따라 이 길을 올랐다. 그때 무역은 폐인이었고 거지는 스승이었다. 지금 무역은 사자후의 완성자이고 거지는 무역의 안에 남아있었다. 폐사찰이 보였다. 무너진 지붕, 이끼 덮인 벽, 마당에 마른 우물. 3년 전과 달라진 것이 있었다. 우물에 물이 차 있었다. 마른 우물이었는데 물이 돌아온 것이었다. 비가 와서일 수 있었으나 무역은 다른 의미를 느꼈다. 무역이 법당 안으로 들어갔다. 거지가 앉아있던 자리가 있었다. 벽에 기대어 술을 마시던 자리. 바닥에 술병의 흔적이 남아있었다. 3년 전에 술병이 깨져서 조각으로 땅에 박혀 있었다. 무역이 그 자리에 앉았다. 거지가 앉았던 것처럼 등을 벽에 기대었다. 무너진 지붕 사이로 하늘이 보였다. 거지가 보았던 하늘과 같은 하늘. 무역이 태어포효를 놓았다. 법당 전체가 울렸다. 돌바닥이 떨렸다. 벽에 금이 간 곳에서 흙이 떨어졌다. 그러나 법당이 무너지지 않았다. 울림이 법당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법당 자체를 울리게 한 것이었다. 법당이 하나의 소리굽새처럼 울렸다. 거지에게 보내는 인사. 소리가 법당 밖에서 그 울림을 느꼈다. 땅이 떨리는 것이 아니었다. 공기가 따뜻해지는 것이었다. 울림이 열로 변한 것이 아니라 울림 자체가 따뜻한 것이었다. 소리의 눈에 물기가 맺혔다. 무역이 법당에서 나왔다. 새아가 물었다. 이제 어디로 가느냐고. 무역이 답했다. 강호를 돌아보겠다고. 혈교가 짓밟은 곳들을 보겠다고. 마을이 타고 사람이 죽고
문파가 무너진 곳들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보겠다고 세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은 남궁세가의 옛터로 가겠다고, 가문을 되살리겠다고, 한 사람부터 시작하겠다고 소리가 말했다. 무역과 함께 가겠다고. 혈교가 짓밟은 곳에는 부상자가 있을 것이라고, 의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셋이 폐사찰 앞에서 헤어졌다. 세아가 남쪽으로 갔다. 남궁세가의 옛터가 남쪽에 있었다. 세아가 걸어가는 뒷모습에 검이 흔들렸다. 복수의 검이 아닌 재건의 검이 되어갈 뒷모습이었다. 무역과 소리가 동쪽으로 걸었다. 혈교가 가장 오래 점거했던 동쪽 지역이었다. 사흘을 걸어 첫 번째 마을에 도착했다. 혈교가 세금을 걷고 인력을 징발하던 마을이었다. 혈교가 사라진 뒤에도 마을은 황폐했다. 밭이 버려져 있었다. 사람들의 얼굴에 불신이 가득했다. 바깥에서 온 무인을 경계하는 눈이었다. 무역이 마을의 우물 곁에 앉았다. 폐사찰의 마을은 우물, 고향의 이끼 덮인 우물 다음으로 세 번째 우물이었다. 이 우물은 물이 나왔으나 줄이 끊어져 있었다. 무역이 줄을 이었다. 두레박이 내려가 물을 길어 올렸다. 마을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다. 소리가 마을의 부상자를 찾았다. 혈교, 무인에게 구타당한 흔적이 남은 노인이 집에 누워 있었다. 소리가 침을 꽂고 약을 먹였다. 노인의 얼굴에 통증이 줄어드는 것이 보였다. 소리의 의술이 무인의 상처뿐 아니라 민간인의 상처도 치유할 수 있었다. 무역이 마을 밖에서 수련했다. 태어 포효를 놓았다. 마을 근처의 바위가 울렸다. 소리 없이 떨렸다. 마을 사람들이 바위가 울리는 것을 보고 다가왔다. 두려움이 아닌 호기심이었다. 무역이 아이 하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아이가 무역의 손을 잡았다. 무역의 손에서 미세한 울림이 전해졌다. 아이가 웃었다. 간지러운 것이었다. 둘째 마을. 혈교가 인체 실험을 위해 사람을 끌고 갔던 마을이었다. 끌려간 사람 중 돌아온 자가 있었다. 청악산에서 연합군이 구출한 12명 중 하나였다. 그 사람의 경맥이 파괴되어 있었다. 무역과 같은 폐인이었다. 무역이 그 사람 앞에 앉았다. 손을 잡았다. 태어포효에 미세한 울림을 보냈다. 파괴되지 않고 울리는 울림. 그 사람의 몸이 반응했다. 파괴된 경맥의 잔해가 미세하게 떨렸다. 무역이 겪은 것과 같은 반응이었다. 울림맥의 씨앗이 될 수 있는 반응. 소리가 무역의 옆에서 그 반응을 관찰했다. 놀란 얼굴이 되었다. 태어포효가 다른 사람의 몸에서도 울림맥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냐고. 무역이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다고. 그러나 가능성이 있다고. 만약 가능하다면 경맥이 파괴된 사람들에게 새로운 통로를 만들어줄 수 있다면 사자후가 파괴의 무공이 아니라 치유의 무공이 될 수 있었다. 무역은 걸었다. 마을에서 마을로 소리와 함께 부서진 곳을 찾아, 부서진 사람을 찾아 사자후를 울리며 셋째 마을에서 소식이 왔다. 진막이 보낸 전서구였다. 혈교의 잔당이 서광한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서광한은 교주의 실질적 부교주였다고. 전투에 참가하지 않고 숨어 있다가 교주가 쓰러진 뒤 잔당을 수습한 자라고. 교주의 혈공을 일부 전수받은 자라고. 무역이 전서구를 읽었다. 입을 닫았다. 혈교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교주가 죽었으나 혈교의 뿌리가 남아 있었다. 뿌리를 캘 때까지 멈출 수 없었다. 소리가 무역을 보았다. 무역의 눈에서 일순간 3년 전의 분노가 스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금방 사라졌다. 분노가 아니라 결의가 남았다. 3년 전의 무역은 분노로 움직였으나 지금의 무역은 결의로 움직였다. 지켜야 할 것이 생긴 무역이었다. 소리가 물었다. 가야 하느냐고. 무역이 고개를 끄덕였다. 가야 한다고. 소리가 약상자를 들었다. 함께 간다고. 무역이 소리를 보았다. 소리가 웃었다. 무역도 웃었다. 세 번째 웃음이었다. 넷째, 마을에서 새하의 전서구가 왔다. 남궁세가의 예터에서 제자를 받기 시작했다고. 첫 제자가 14살 소년이라고. 검을 한 번도 잡아본 적 없는 소년이라고. 새하가 처음부터 가르치고 있다고. 무역이 웃었다. 네 번째 웃음. 무역과 소리는 걸었다. 동쪽으로. 혈교의 잔당이 숨은 곳을 향해. 무역의 걸음에 울림이 실렸다. 걸을 때마다 땅이 미세하게 울렸다. 무역이 지나간 자리에 울림의 잔향이 남았다. 다섯째, 마을에서 혈교의 잔당과 마주쳤다. 5명이었다. 검은 옷을 입었으나 붉은 띠는 없었다. 교주가 죽은 뒤 띠를 벗은 것이었다. 그러나 무인의 움직임은 변하지 않았다. 무역이 그들 앞에 섰다. 태어포효를 놓았다. 5이 동시에 무릎을 꿇었다. 몸 안에서 울림이 일어난 것이었다. 해치는 울림이 아니었다. 저항하면 더 강해지고 항복하면 멈추는 울림이었다. 무역이 태어포효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5명이 무기를 내려놓았다. 무역이 물었다. 서광한이 어디에 있느냐고. 한 명이 답했다. 동쪽 끝의 가막산에 새 거점을 만들고 있다고. 교주의 혈공 비서를 가지고 갔다고. 새로운 교주가 되려 한다고. 무역이 5을 묶지 않았다. 놓아주었다. 다시 싸우러 오면 그때 맞겠다고. 돌아가서 평범하게 살 수 있다면 살아라고. 5명의 눈에 혼란이 있었다. 놓아주는 적을 본 적이 없었다. 소리가 무역에게 물었다. 왜 놓아주었느냐고. 무역이 답했다. 혈교의 무인도 원래는 사람이었다고. 거지 같은 사람이 없어서 혈교에 들어간 것일 수 있다고. 거지가 무역을 구원했듯이 누군가가 그들을 구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소리가 웃었다. 무역이 달라졌다고. 3년 전에 처음 만났을 때는 분노밖에 없던 사람이었다고. 지금은 분노 대신 다른 것이 있다고. 무역이 물었다. 무엇이냐고. 소리가 답했다. 따뜻한 것이라고. 울림처럼 따뜻한 것이라고. 6째, 마을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마을의 촌장이 무역을 알아보았다. 교주를 쓰러뜨린 자. 소문이 동쪽까지 퍼져 있었다. 촌장이 술상을 차렸다. 무역이 술을 마셨다. 거지 이후로 처음 마시는 술이었다. 거지가 좋아하던 막걸리. 탁한 색이 거지의 눈을 닮았다. 소리가 옆에서 무역을 보았다. 무역이 술을 마시는 것을 처음 보는 것이었다. 무역이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거지가 좋아하던 것이라고. 거지가 이 술을 마시며 앉아있던 모습이 떠오른다고. 소리가 잔을 하나 더 받아 무역의 옆에 놓았다. 거지의 잔이라고. 무역이 그 잔을 보았다. 눈이 붉어졌으나 울지는 않았다. 7째 마을. 이 마을에서 혈교에 끌려갔다. 돌아온 사람이 2명 더 있었다. 경맥이 파괴된 사람과 혈공 실험으로 한쪽 팔을 잃은 사람. 소리가 팔을 잃은 사람의 상처를 치료했다. 무역이 경맥이 파괴된 사람에게 태어포효를 시도했다. 이전보다 더 섬세하게 의지의 밀도를 낮추어 부드러운 울림을 보냈다. 이번에는 반응이 더 뚜렷했다. 경맥 잔해가 울림에 반응하여
미세하게 재배열하기 시작했다. 울림맥의 시작이 될 수 있는 반응이었다. 소리가 맥을 짚으며 기록했다. 자네의 재배열이 시작되었다고. 일정 기간 반복하면 새로운 통로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무역이 사람에게 말했다. 매일 아침 호흡을 하라고. 숨을 들이쉬고 멈추고 내쉬라고. 거지가 자신에게 가르쳐준 세 박자의 숨이었다. 경맥이 없어도 호흡은 할 수 있다고. 호흡이 몸에 울림을 만든다고. 무역 자신이 그렇게 시작했다고. 그 사람이 울었다. 폐인이 된 뒤 누구도 되돌릴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없었다고. 무역이 사람의 손을 잡았다. 자신도 폐인이었다고. 지금도 경맥은 없다고. 그러나 다른 길이 있다고. 8째 날에 접어들면서 무역은 자신 안에서 변화를 느꼈다. 마을을 돌며 사람들을 만나고 치유를 시도할 때마다 테어포효의 감각이 섬세해졌다. 파괴하는 울림이 아니라 일으키는 울림. 없던 것을 만드는 울림. 사자후가 파괴의 무공에서 창조의 무공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소리가 말했다. 무역의 테어포효가 의술이 될 수 있다고. 침과 약으로 닿지 못하는 곳에 울림이 닿을 수 있다고. 소리의 의술과 무역의 울림이 합쳐지면 치유의 새로운 영역이 열릴 수 있다고. 열흘째, 가막산이 보이기 시작했다. 서광안에 새 거점이 있는 산. 무역의 울림맥이 완성되고 있었다. 12개 중 11개가 완성되었고 마지막 하나가 형성 중이었다. 소리가 매일 확인했다. 마지막 통로가 완성되면 무역의 몸은 완전히 새로운 체계가 될 것이었다. 마지막 울림맥이 완성된 것은 가막산 기슭에 도착한 날이었다. 무역이 숨을 쉬었을 때 몸 전체가 하나의 울림으로 공명했다. 12개의 통로가 동시에 울리며 하나의 네트워크가 된 것이었다. 경맥이 아닌 울림맥. 사자후를 위해 태어난 몸. 무역이 주먹을 쥐었다. 힘이 있었다. 3년 전에 잃어버린 힘이 돌아왔다. 아니, 돌아온 것이 아니라 새로운 힘이었다. 경맥의 힘이 아니라 울림의 힘. 근력이 아니라 의지의 힘. 가막산이 앞에 있었다. 서광안이 기다리고 있었다. 새로운 전투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러나 무역은 두렵지 않았다. 거지의 사자후가 무역의 안에서 울리고 있었다. 테어포효가 무역의 숨결이 되어 있었다. 소리가 옆에 있었다. 무역이 산을 올려다보았다. 올라가야 했다. 혈교의 뿌리가 남아있는 한. 옆에서 소리가 약상자를 단단히 맸다. 준비가 되었다고. 무역이 고개를 끄덕였다. 둘이 산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가막산은 천악산과 달랐다. 천악산은 검은 바위와 적은 나무의 산이었으나 가막산은 짙은 숲으로 덮여 있었다. 나무 사이로 시야가 닿지 않았다. 매복에 유리한 지형이었다. 무역이 상시 울림을 펼쳤다. 공기에 진동의 그물을 쳤다. 숲속에 사람이 있으면 감지할 수 있었다. 첫 번째 감지. 산길의 오른쪽 나무 뒤에 3명이 숨어 있었다. 무역이 그쪽을 보았다. 3명이 나왔다. 검은 옷. 혈교의 잔당이었다. 도주했다. 싸우지 않고 달아났다. 무역을 알아본 것이었다. 교주를 쓰러뜨린 자. 그 소문이 혈교 잔당 사이에도 퍼져 있었다. 무역의 이름이 혈교 잔당에게 두려움이 된 것이었다. 산 중턱에서 거점이 보였다. 천악산의 본거지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규모였다. 나무로 지은 건물 5채, 봉화대 하나, 병력은 50명 내외로 보였다. 서광안이 빠르게 재편했으나 교주 시절의 병력에는 미치지 못했다. 무역이 거점을 내려다보았다. 이번에는
연합군이 없었다. 무역과 소리 둘뿐이었다. 그러나 무역은 걱정하지 않았다. 태어포효가 있었다. 울림맥이 완성된 지금 태어포효의 위력과 지속력이 교주전 때보다 월등히 높아져 있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무역이 돌아보았다. 세아가 걸어오고 있었다. 검을 차고 혼자가 아니었다. 뒤에 젊은 무인 셋이 따르고 있었다. 백경과 토벌대 출신 둘이었다. 진막의 전서고를 받고 가막산으로 온 것이었다. 세아가 웃었다. 혼자 가게 둘 수 없다고. 남궁세가의 제거는 서광안을 처리한 뒤에 해도 늦지 않다고. 무역이 세아를 보았다. 소리가 세아를 보았다. 백경이 창을 들었다. 넷이 다시 함께 섰다. 진막은 없었으나 진막이 보낸 정보가 있었다. 거점의 구조, 경비교대 시간, 서광안의 위치. 무역이 거점을 내려다보며 숨을 쉬었다. 울림맥이 울렸다. 12개의 통로가 동시에 공명했다. 몸 전체가 하나의 울림이 되었다. 교주와 싸울 때보다 더 안정된 울림이었다. 울림맥이 완성된 몸은 태어포효를 호흡하듯 쓸 수 있었다. 내일 새벽 가막산을 오른다. 서광안을 잡고 혈교의 마지막 뿌리를 뽑는다. 거지가 남긴 사자후가 마지막 한 번 울릴 것이었다. 소리가 약을 정리했다. 세아가 검을 닦았다. 백경이 창끝을 갈았다. 무역이 눈을 감았다. 숨을 쉬었다. 울렸다. 새벽이었다. 가막산의 숲이 안개에 잠겨 있었다. 무역, 세아, 소리, 백경, 토벌대 무인 둘. 6이 산을 올랐다. 진막의 정보대로 경비교대의 시간에 맞추어 움직였다. 첫 번째 경비를 무역의 태어포효로 제압했다. 소리 없이 경비 둘이 무릎을 꿇고 의식을 잃었다. 태어포효의 강도를 최소한으로 줄인 것이었다. 죽이지 않았다. 의식만 빼앗았다. 거점에 진입했다. 5채의 건물 중 가장 큰 건물이 서광안의 거처였다. 백경이 나머지 건물의 병력을 견제했다. 토벌대 무인 둘이 봉화대를 점거하여 신호를 차단했다. 무역과 세아가 서광안의 건물로 들어갔다. 문이 열려 있었다. 안에 서광안이 앉아 있었다. 40대의 무인이었다. 날카로운 인상, 교주와 달리 보통이 아닌 얼굴이었다. 계산이 서려 있는 얼굴. 서광안의 앞에 탁자가 있었고 탁자 위에 붉은 두루마리가 펼쳐져 있었다. 혈공 비서. 서광안이 무역을 보았다. 기다리고 있었다고. 올 줄 알았다고. 교주를 죽인 자가 잔당까지 추적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무역이 물었다. 항복하겠느냐고. 서광안이 웃었다. 항복은 없다고. 교주의 유지를 이어야 한다고. 혈교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서광안이 일어섰다. 탁자를 밀었다. 양손에서 붉은 기운이 피어올랐다. 혈공이었다. 교주에게 배운 혈공. 그러나 교주의 것에 비하면 절반의 밀도였다. 서광안은 교주의 제자였으나 교주의 경지에는 미치지 못했다. 무역이 태어포효를 놓았다. 가볍게 서광안의 몸 안에서 울림이 일었다. 서광안이 비틀거렸다. 그러나 쓰러지지 않았다. 혈공으로 울림에 저항했다. 교주처럼 완벽한 저항은 아니었으나 버틸 수 있는 수준이었다. 세아가 검을 뽑았다. 세아의 검이 서광안을 향해 흘러갔다. 남궁세가의 물결검. 교주와의 전투에서 검법이 한 단계 올라간 세아였다. 서광안이 혈공이 깃든 손으로 검을 막았다. 검과 혈공이 부딪혔다. 무역이 두 번째 태어포효를 놓았다. 서광안의 혈공 방어가 흔들렸다.
세하의 검이 서광한의 팔을 스쳤다. 피가 흘렀다. 서광한이 뒤로 물러났다. 서광한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교주도 쓰러뜨린 자 앞에서 자신이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눈이었다. 서광한이 품에서 붉은 구슬을 꺼냈다. 혈연탄. 곽도연이 장로 회의에서 쓴 것과 같은 것이었다. 무역이 테어포일을 놓아 혈연탄의 연기를 울림으로 밀어냈다. 형태없는 울림이 연기의 입자를 흩어뜨렸다. 혈연탄이 무력화되었다. 교주의 기술이 교주를 넘어선 자 앞에서 통하지 않았다. 서광한이 탈출을 시도했다. 뒷벽을 혈공으로 부수며 달아나려 했다. 세하가 뒤를 쫓았다. 무역이 세 번째 테어포효를 놓았다. 서광한의 다리가 풀렸다. 몸 안에서 울림이 이어 다리에 힘이 빠진 것이었다. 서광한이 넘어졌다. 세하의 검이 서광한의 목 앞에 닿았다. 서광한이 멈추었다. 눈이 무역을 보았다. 죽이겠느냐고. 무역이 답하지 않았다. 한참을 보았다. 무역이 말했다. 죽이지 않겠다고. 무린맹으로 보내 재판을 받게 하겠다고. 서광한이 웃었다. 어리석다고. 무역이 고개를 저었다.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을 택하는 것이라고. 세하가 서광한을 결박했다. 혈공을 쓰지 못하도록 혈도를 짚었다. 서광한이 고개를 떨구었다. 교주의 유지를 잇겠다는 야망이 한 시즌 만에 끝난 것이었다. 서광한이 입을 열었다. 교주가 죽은 뒤 혈교의 무인들이 뿔뿔이 흩어졌다고. 자신이 수습하지 않았으면 더 큰 혼란이 생겼을 것이라고. 잔당이 각지에서 도적이 되어 마을을 약탈하는 것보다 자신 아래에서 통제되는 것이 나았다고. 무역이 답하지 않았다. 서광한의 말에 일리가 있었으나 그것이 혈교를 유지하는 명분이 될 수 없었다. 혈교가 존재하는 한 혈공이 전해지고 인체의 실험이 반복될 것이었다. 뿌리를 뽑아야 했다. 거점의 지하에서 소리가 발견한 것이 있었다. 인체 실험실이었다. 천악산만큼 크지 않았으나 철상 2개가 놓여 있었다. 한 명이 묶여 있었다. 의식이 없었다. 경맥이 파괴되어 있었다. 서광한이 교주의 혈공 비설을 바탕으로 실험을 재개한 것이었다. 소리가 그 사람을 풀고 치료했다. 침을 꽂고 약을 먹였다. 의식이 돌아왔다. 젊은 사람이었다. 20살도 되지 않아 보였다. 무역이 서광한을 보았다. 서광한이 고개를 돌렸다. 잘못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 못했다. 무역의 눈에 분노가 아닌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무역이 그 젊은 사람에게 테어포효를 놓았다. 부드러운 울림, 경맥 잔해가 미세하게 반응했다. 마을에서 시도했던 것과 같은 반응. 울림맥의 시작이 될 수 있는 반응이었다. 무역이 그 사람에게도 세 박자의 호흡을 가르쳐 주었다. 살 수 있다고, 다른 길이 있다고. 거점의 자녀, 병력이 항복했다. 서광한이 잡히자 저항할 이유가 사라졌다. 무기를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다. 혈교의 마지막 거점이 무너졌다. 항복한 병력 중 얼굴이 젊은 자들이 있었다. 15, 16살 정도의 소년들이었다. 혈교에서 태어나 혈교밖에 모르는 아이들이었다. 백경이 물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느냐고. 무역이 답했다. 무린맹에서 맡아라고. 무인이 아니라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해주라고. 검을 쥐기 전에 밥을 먹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무역이 거점 밖으로 나왔다. 가막산의 숲에 아침 햇살이 내려왔다. 안개가 걷히고 있었다. 나무 사이로 빛이 들어왔다. 숲이 빛을 받으니 녹색이 선명했다. 혈교가 떠난 산은 원래의 색을 되찾았다. 천악산에서도 보았던 풍경이었다. 소리가 무역의 옆에 서서
햇살을 받았다. 약상자를 내려놓았다. 무역의 손을 잡았다. 무역이 놀라지 않았다. 소리의 손이 따뜻했다. 울림처럼 따뜻한 손이었다. 세아가 결박한 서광한을 끌고 나왔다. 백경이 항복한 병력을 정리했다. 토벌대 무인들이 봉화대에서 내려왔다. 거점에서 발견한 혈공 비서를 모두 수거했다. 혈공이 다시 전해지지 않도록 비서는 무린맹에서 봉인할 것이었다. 무역이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산 아래에 마을이 있었다.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이 평화를 지키는 것이 무역이 싸우는 이유였다. 거지가 무역에게 사자후를 남긴 이유도 이것이었을 것이다. 셋이 산을 내려갔다. 무역, 세하, 소리, 서광한과 포로들을 호송하며 진막이 무린맹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다. 진막에게 최종 보고를 하고 혈교의 잔당 처리를 마무리할 것이었다. 산을 내려가는 길에 무역이 뒤를 돌아보았다. 가막산이 아침 빛 속에 서 있었다. 천악산처럼 어두운 산이 아니었다. 숲이 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다. 혈교가 떠난 산은 빠르게 원래의 모습을 되찾고 있었다. 산은 산이었다. 누가 차지하든 산 자체는 변하지 않았다. 무역은 걸었다. 앞으로 갈 길이 남아 있었다. 혈교의 뿌리가 완전히 뽑혔는지 확인해야 했다. 강호에 아직 숨은 내첩이 있을 수 있었다. 인체 실험의 피해자 중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었다. 무역의 태어포효가 할 일이 남아 있었다. 파괴하는 울림이 아니라 일으키는 울림으로. 그러나 오늘은 걸었다. 전투가 아니라 걸음으로. 해가 등 뒤에서 비추고 있었다. 그림자가 앞을 향하고 있었다. 무역의 그림자, 세하의 그림자, 소리의 그림자, 셋의 그림자가 길 위에 나란히 놓여 있었다. 강무역의 사자후는 아직 울리고 있었다. 부서진 것을 되찾아야 할 것이 남아있는 한, 지켜야 할 것이 있는 한, 사자는 울음을 멈추지 않는다. 무린맹에 돌아온 것은 가막산을 떠난 지 사흘 뒤였다. 서광한을 지하 감옥에 넣었다. 곽도연의 옆방이었다. 곽도연은 이미 처형된 뒤였으나 방이 비어 있었다. 서광한이 곽도연의 빈 방 옆에 갇힌 것은 혈교의 끝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맹주가 무역에게 감사를 전했다. 다시 한 번 혈교의 마지막 거점까지 소탕한 공이라고 무린맹의 장로 자리를 권했다. 무역이 고개를 저었다. 장로의 자리는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고. 울림은 한 곳에 머무르면 멈춘다고. 걸어야 울린다고. 진막이 무역에게 전서고를 건넸다. 혈교의 전체 조직도가 완성되었다고. 남아있는 내첩이 셋 더 있었으나 모두 하급이라고. 무린맹이 처리할 수 있다고. 진막이 무역에게 인사했다. 자신은 무린맹에 남아 정보를 정리하겠다고. 혈교 출신으로서의 속죄라고. 무역이 진막의 어깨를 잡았다. 말이 필요 없었다. 진막의 눈에 물기가 맺혔다. 세아가 남쪽으로 다시 떠났다. 남궁세가의 재건을 마저 하겠다고. 첫 제자가 기다리고 있다고. 세아가 무역에게 검을 들어보였다. 복수의 검이 가르침의 검이 되었다고. 무역이 고개를 끄덕였다. 세아가 웃으며 돌아섰다. 걸어가는 뒷모습이 가벼웠다. 3년 전에 무거운 뒷모습이 아니었다. 복수의 짐을 내려놓은 사람의 걸음이었다. 백경이 무린맹에 남았다. 부맹주 한도율의 밑에서 무린맹의 개혁을 돕댔다고. 곽도연의 배신으로 드러난 무린맹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백경은 처음부터 무역의 결백을 믿었던 자였다. 무린맹의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희망이었다. 무역과 소리가 무린맹을 떠났다. 둘이 걸었다. 어디로 가느냐고 소리가 물었다. 무역이 답했다. 모르겠다고. 그냥 걸겠다고. 갈 곳이 생기면 가겠다고. 소리가 웃었다. 그게 좋다고. 의원은 아픈 곳이 있는 곳으로 가면 된다고. 걷다 보면 아픈 곳이 보일 것이라고. 둘이 걸었다. 길 위에서 무역은 숨을 쉬었다. 울림맥이 울렸다. 12개의 통로가 완벽하게 공명했다. 숨이 울림이 되고 울림이 숨이 되는 상태. 사자후가 무역의 존재 자체가 된 상태. 폐사찰의 마른 우물에 물이 돌아온 것이 떠올랐다. 무역의 몸에도 물이 돌아온 것이었다. 경맥이 물길이었다면 울림맥은 새로운 물길이었다. 파괴된 물길 대신 태어난 새로운 물길. 더 넓고 더 유연하고 더 깊은 물길. 길 위에서 바람이 불었다. 무역의 누더기가 흔들렸다. 여전히 누더기였다. 거지에게서 받은 가르침을 잊지 않기 위해 가장 약한 자가 가장 강한 것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 소리가 무역의 옆에서 걸었다. 약상자를 짊어지고. 무역이 소리를 보았다. 소리가 무역을 보았다. 눈이 마주쳤다. 소리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웃었다. 무역도 웃었다. 5번째 웃음. 연재 전체를 통틀어 무역이 웃은 것은 5번이었다. 테어포요의 문턱을 밟았을 때, 교주를 쓰러뜨렸을 때, 세하의 전서구를 받았을 때, 소리에게 따뜻한 것이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리고 지금 길 위에서 소리와 함께 걸으며 5번의 웃음이 무역의 3년을 보여주고 있었다. 분노에서 시작하여 따뜻함에 도달한 3년. 해가 등 뒤에서 비추고 있었다. 그림자가 앞을 향하고 있었다. 무역의 그림자와 소리의 그림자가 나란히 길 위에 놓여 있었다. 길은 멀었으나 그림자는 함께였다. 마을이 보였다. 다음 마을이었다.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다. 아이들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왔다. 무역이 걸음을 빨리 했다. 아픈 곳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울림이 닿아야 할 곳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마을 입구에 아이 하나가 서 있었다. 무역을 올려다보았다. 누더기를 입은 마른 사람. 무역이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3년 전의 자신이 떠올랐다. 마을이 타고 부모가 죽고 홀로 남아 폐인이 된 자. 그때 거지가 나타나 갈 곳 없는 무역에게 풀뿌리를 건넨 것처럼 무역이 아이에게 손을 내밀었다. 아이가 무역의 손을 잡았다. 무역의 손에서 미세한 울림이 전해졌다. 따뜻한 울림이었다. 소리가 그 모습을 보며 걸음을 멈추었다. 무역이 아이의 머리를 쓸었다. 거지가 자신을 보았던 것처럼 탁한 눈이 아니라 맑은 눈으로. 거지는 탁한 눈으로 맑은 것을 보았고 무역은 맑은 눈으로 따뜻한 것을 보고 있었다. 스승과 제자가 다른 방식으로 같은 것을 보고 있었다. 마을로 들어갔다. 소리가 약상자를 열었다. 무역이 옆에 섰다. 아픈 곳을 찾고 울림을 보내고 치유하는 일. 싸움이 아닌 일. 그러나 사자후가 하는 일이었다. 사자후는 적을 쓰러뜨리는 것만이 아니었다. 쓰러진 자를 일으키는 것도 사자후가 할 수 있는 일이었다. 강무역의 사자후는 울리고 있었다. 길 위에서, 바람 속에서, 마을 안에서, 소리 없이, 형태 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따뜻하게. 사자후전 시즌 1은 여기서 잠시 멈춘다. 그러나 사자후는 멈추지 않는다.